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의 흐름은 정말 중요한데요. 단순히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금전운이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운에는 때가 있고 그 운을 어떻게 맞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조상님들은 절기와 풍습 속에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지혜를 담아두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칠성날은 우리가 흔히 견우와 직녀의 전설 정도로만 알고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을 일구어온 사람들, 이른바 부자들은 이날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옛 이야기로 치부하기보다 재물과 복을 불러들이는 날로 여겨왔기 때문이지요. 칠석은 음력 7월 7일, 해마다 여름 한가운데 찾아오는 특별한 날입니다. 오는 8월 29일이 바로 그날인데요. 직녀성과 견우성이 은하수 건너 서로 만난다고 하여 사랑의 의미가 강조되었지만 풍년을 기원하고 가정의 번영을 빌던 전통적인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두칠성을 향해 소원을 비는 풍습은 단순히 별을 바라보는 의식이 아니라 사람의 수명과 운명을 주관하는 별에 재물과 복을 청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날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운의 기운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날로 여기며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 금전운을 붙잡고 행동 하나까지 신중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칠성날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또 무엇을 즐겨 먹고 실천해야 재물운이 우리 곁에 머물 수 있을까요?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먹는 것이 곧 운을 바꾼다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부자들은 이 원리를 알았기에 칠성날에는 반드시 피하는 음식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예로부터 조와 족살은 주로 가난한 집안에서 먹던 곡식이었습니다. 풍요로운 해에는 흰쌀밥이나 햇밀로 만든 음식을 나눴지만 흉년이 들어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좁쌀밥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은 궁핍과 결핍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칠석은 풍요와 다산, 재물을 기원하는 명절입니다. 조상님들께서는 이날만큼은 부족을 상징하는 음식은 피하셨지요. 이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가난을 끊고 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는 29일 칠성날에는 궁핍을 상징하는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지요. 마늘이나 고추, 파처럼 향이 강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우리가 평소에는 건강에도 좋고 입맛을 돋우는 재료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칠성날만큼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 매운맛 속에 숨어있는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져 이날의 맑고 고요한 기운을 깨뜨린다고 보았습니다. 불은 한순간에 크게 일어나지만 오래 남지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매운맛을 칠성날에 많이 취하면 그 해의 재물이 잠깐은 손에 잡히는 듯 하다가 곧 흩어져 버린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은 이날만큼은 아이들에게도 고추는 멀리하라. 매운 건 복을 태운다 하며 주의를 주곤 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신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조상님들은 향이 지나치게 강한 음식은 신령님들이 싫어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에도 마늘이나 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복을 청하는 날에 굳이 꺼려지는 음식을 올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색깔에 담긴 의미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아십니까? 예로부터 검은색은 흉조와 부정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큰 경사나 명절 같은 날에는 되도록 검정색은 피했지요. 칠성날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별과 별이 은하수 위에서 만나는 기운이 교차하는 날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밝은 기운을 지켜야 했는데
검은 콩죽이나 흑임자 같은 검은색 음식은 기운을 눌러버린다고 하지요. 재물도 마찬가지라 여겼습니다. 검은 음식을 입에 들이면 돈의 흐름이 멈추고 집안의 복이 눌려버린다고 해석한 것이지요. 또한 검은 음식은 음의 기운을 불러 부정을 일으킨다고 보아 이날만큼은 더 철저히 피했습니다. 검은 빛을 가까이 하면 복이 등을 돌린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칠석은 여름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더위 속에서는 음식이 쉽게 상하고 조금만 방심해도 부패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날 날음식이나 날고기 같은 음식은 부정한 기운을 불러들인다며 피했습니다. 상한 음식은 곧 병과 재앙을 불러오고 이는 집안의 재물운까지 내쫓는다고 여긴 것입니다. 옛날 부잣집일수록 칠석날에는 신선하지 않은 재료를 멀리하고 깨끗하고 상쾌한 기운을 보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날만큼은 생선회나 덜 익힌 고기 혹은 냉장 보관이 미흡한 음식을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가 금전운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칠석날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칠석날에도 반드시 챙겨 먹어야 복이 깃든다고 여긴 음식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언제나 복과 번창을 상징하는 제물이었습니다. 특히 칠석날에는 핵곡식으로 떡을 빚어 올리며 풍년과 재물을 기원했지요. 그 중에서도 백설기는 집안이 흰빛처럼 맑고 길하게 번창하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흰색은 잡기를 막아내고 기운을 불러들이는 색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일부 지방에서는 수단을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오래 입안에 남듯 복과 재물이 오래 머물라는 기원이 담긴 것이지요. 풍수적으로 떡은 모양이 단단하고 둥글어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형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칠석날 백설기 한 덩이를 나누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복을 함께 나누는 의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에는 분명한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흰색은 가장 길한 색으로 여겨졌습니다. 깨끗함과 맑음, 새로운 출발을 뜻하며 특히 재물이 탁하지 않고 곱게 모이기를 기원할 때 흰빛을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랬기에 칠석날 상 위에는 흰 쌀밥이나 흰 국수가 자주 올랐습니다. 흰 쌀밥은 곡식의 순수한 힘을 담고 있어 집안이 밝고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었지요. 흰 국수 또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길게 이어지는 삶과 재물을 상징했습니다. 국수의 긴 가닥처럼 돈줄이 오래도록 이어지고 가문의 복이 대대로 흐르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풍수적으로 흰색은 탁한 기운을 밀어내고 깨끗한 재물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색입니다. 집안의 금전운은 결국 얼마나 정갈하고 맑은 기운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칠석날만큼은 흰 음식을 중심으로 상을 차려 밝은 기운을 가득 불러들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칠석은 예로부터 밀음식 명절이라고 불릴 만큼 밀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이 무렵이면 막 수확한 햇밀이 집집마다 들어오고 그 곡식으로 국수와 전병을 해먹으며 풍년을 기원했지요. 단순히 계절 음식이 아니라 새로운 곡식으로 복을 열어가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특히 밀국수는 여름의 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음식이자 긴 국수 가락처럼 재물과 복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얇게 붙여낸 밀전병은 둥근 모양 덕분에 재물이 모이고 흩어지지 않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한국 민족 문화를 살펴보면 칠석날의 음식으로 밀국수와 밀전병이 반드시 등장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빠질 수 없는 대표 음식이었습니다.
풍수적으로 밀은 곡식 가운데서도 확장과 순환의 기운을 지녔다고 합니다. 씨앗이 뿌려진 후 넓게 퍼지고 수확도 풍성하여 번성의 상징이 되지요. 그래서 이날 밀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집안 곳곳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하는 행위가 되었지요. 또한 오는 29일 칠성날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호박은 단순히 흔한 채소가 아니라 옛날 사람들에게는 무병장수와 풍요를 상징하는 특별한 작물이었습니다. 줄기와 잎이 뻗어나가며 풍성하게 자라는 모습에서 집안의 복이 넓게 퍼지고 오래 이어지기를 기원했지요. 칠성날에는 호박을 얇게 썰어 부침을 하거나 밀전병과 함께 곁들여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도 호박은 몸을 가볍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었기에 건강과 장수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올린 것이지요. 건강은 곧 재물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호박 한 조각에도 재물운을 지키는 깊은 상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풍수적으로 호박은 속이 비어 있으면서도 단단한 껍질을 지닌 독특한 형상을 합니다. 이는 집안의 재물이 흘러 들어와도 안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의미하지요. 다시 말해 복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흘리지 않고 붙잡아두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가 하면 달콤한 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복과 재물이 달라붙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꿀은 혀끝에 닿으면 그 단맛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머무르지요. 옛사람들은 바로 그 점을 빗대어 꿀이 입안에 머물듯 복도 오래 머문다고 말했습니다. 칠성날에는 꿀이 들어간 음식, 이를테면 꿀떡이나 강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달콤한 맛이 집안에 퍼져나가듯 재물운도 끈끈이 붙어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기원한 것이지요. 또한 꿀은 귀한 재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신에게 정성을 바치는 자리에서 꿀을 쓰면 그 달콤한 기운이 복을 불러온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풍수적으로 꿀은 점착의 기운, 곧 붙잡아두는 힘을 상징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기도 하지만 꿀은 그것을 붙들어 내 곁에 머물게 하는 에너지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칠성날 꿀을 맛보는 행위는 곧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내 삶에 달라붙어라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칠성날에 먹으면 좋다고 전해 내려온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식탁의 재료가 아니라 재물을 부르고 복을 붙잡는 상징적 도구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음식을 택하느냐는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금전운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이자 의식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음식만으로 충분했을까요? 아닙니다. 조상님들은 칠성날을 맞아 행동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담아 실천했습니다. 이날 하는 행위가 곧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행동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칠석은 무엇보다 별의 날입니다. 견우성과 직녀성이 은하수 너머에서 마주한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듯 이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은 단순히 낭만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별빛 속에서 자신의 삶과 운명을 비추어 보고 소망을 빌며 복과 재물을 기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별을 바라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칠성날 밤 창문을 열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나의 재정 목표를 마음속에 되새겨 보십시오. 저축을 늘리거나 투자 방향을 정하거나 혹은 사업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별빛이 어둠 속에서 길을 알려주듯 여러분의 돈의 흐름도 목표로 향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별빛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는 행위 그 자체이지요. 그 순간이 바로 복과 재물이 머무는 길을 다시 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칠석은 단순히 별을 보는 날만이 아니라 바느질의 날로도 불렸습니다.
직녀가 배를 짜던 솜씨를 기리며 이날 여성들은 바늘의 실을 꿰어 솜씨가 늘기를 기원했지요. 그런데 이 바느질 놀이가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재물운을 묶어 지키는 행위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많이 행해졌던 것이 오색실 꿰기입니다.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5가지 색은 동서남북과 중앙, 곧 우주의 5기운을 상징했습니다. 오색실을 함께 묶으면 복과 재물, 건강, 장수, 자손 번창의 기운을 두루 불러들인다고 믿었습니다. 단순히 실을 꿰는 작은 행위 같지만 사실은 온 우주의 조화를 끌어안는 상징적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실을 꿰어 묶는 행위는 곧 재물을 엮고 지키는 행위입니다. 돈은 흐르지 않으면 쌓일 수 없지만 또 너무 쉽게 흘러가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색실을 매듭 지으며 돈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라는 소망을 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아이들 손목에 오색실 팔찌를 묶어주며 좋은 운과 재물이 함께 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칠성날에는 단지 자기 집안만의 복을 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풍년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지요. 집집마다 상을 차려놓고 이웃과 나누어 먹는 일은 곧 재물이 순환하는 원리를 실천하는 행위였습니다. 부잣집에서는 특히 이날 음식을 넉넉히 마련해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조상님들은 돈은 돌고 돌아야 쌓인다는 이치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재물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기운이 막히지만 베풀고 나누면 되려 복이 커져 돌아온다고 하셨지요. 여러분께서도 가능하다면 칠성날에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재물운의 순환을 여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나눔 속에서 복은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칠석 같은 큰 날에는 집안의 부정을 몰아내어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려 했는데요.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라 재물이 머무는 길을 열어주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여름철은 음식이 상하기 쉽고 습기가 많아 병이 돌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칠성날에는 대문 앞과 마당, 부엌, 장독대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부정한 기운은 더러운 곳에 머물고 깨끗한 공간에는 복이 들어온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칠성날의 청소는 금전운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두는 행위였습니다. 깨끗한 바닥은 돈이 머무는 그릇이고 정리된 대문은 재물이 드나드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칠성날 하루만큼은 작은 청소라도 꼭 해보세요. 현관을 쓸고 책상 위를 정리하는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맑아진 공간은 곧 복과 재물이 들어오는 길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을 불러들이는 행위가 있다면 오히려 재물을 흩어버리고 운을 막아버리는 행동도 반드시 있습니다. 조상님들은 그 점을 깊이 경계하며 칠성날의 금기를 세심하게 전해주셨는데요. 그저 단순한 금지사항이 아니라 이날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복이 달아나지 않는다는 간절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칠성날에는 의복조차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칠성만큼은 검은색 옷차림을 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검은색은 전통적으로 흉조와 부정을 뜻하는 색이었기 때문입니다. 밝은 날, 별의 기운이 교차하는 특별한 시기에 어두운 옷을 입는 것은 곧 재물과 복을 스스로 가려버리는 행위라 여겼습니다. 사실 검은색은 침착함이나 권위를 나타내는 색으로 현대에는 자주 입습니다. 하지만 조상님들의 눈에는 칠석과 같은 길일에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밝고 환한 기운을 받아들이는 날에는 밝은 색이 필요하다는 지혜였지요. 여러분께서도 칠성날 외출을 하신다면 굳이 특별히 화려한 옷이 아니더라도
흰색이나 밝은색 계열의 옷을 선택해 보세요. 단순한 색의 차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기운이 재물을 불러오고 복을 길게 이어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칠성날 밤은 견우와 직녀가 눈물로 은하수를 이루며 만난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날 밤에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특히 늦은 밤 강가나 다리 근처를 피하라는 말이 있었지요. 별들의 눈물이 강물로 스며든다는 이야기에 그 물길을 따라 애군이 따라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풍수적으로도 늦은 밤의 기운은 무겁고 탁합니다. 해가 진 뒤 깊어질수록 양의 기운은 줄고 음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복과 재물을 불러들이려는 칠석의 맑은 기운을 밤늦게 돌아다니는 행위가 스스로 흩뜨려 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금전운은 밝고 안정적인 기운에서 자라는데 늦은 밤의 방황은 곧 재물의 길을 잃는 행위이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칠성날만큼은 일찍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곧 복을 지키는 길이자 재물이 집안에 머무는 방법이었지요. 여러분께서도 칠성날만큼은 늦은 밤 외출을 삼가시고 짧게라도 별빛을 바라보며 집안에서 마음을 정돈해 보세요. 그렇게 맑은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곧 애군을 피하고 재물을 붙잡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칠석은 하늘의 별들이 서로 마주하는 날, 곧 기운이 크게 교차하는 시기라는 것인데요. 이날만큼은 부정한 말이나 다툼을 절대 삼가야 한다는 가르침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기운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날의 부정적인 말은 그 파급력이 배가 되어 집안의 복과 재물이 달아난다고 하셨지요. 또한 칠석은 본디 두 사람이 만나 화합하는 날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서로를 기다려 결국 만나는 날인데 그날 집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이별의 기운이 들이우면 곧바로 하늘의 기운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은 흩어지고 금전운은 약해지며 불길한 일이 이어진다고 여겼습니다. 풍수적으로도 화합은 곧 재물이 모이는 힘입니다. 기운이 하나로 모여야 돈도 쌓이고 복도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다툼은 그 흐름을 갈라놓는 것이지요. 조상님들은 그래서 칠성날만큼은 어떤 상황이 와도 화를 누르고 좋은 말로 서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넘기려 했습니다. 칠성날 재물운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수백 년을 살아온 조상님들의 지혜이자 지금도 이어지는 금전운의 법칙이지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칠성날 지켜온 풍습이나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